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전신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 중에서 습진성 질환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화폐상습진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과 화폐상습진이 비슷한 부위에 생길 것 같지만 비슷한 부위에 생기지 않고 전혀 다른 부위에 주로 발생을 하고 발생 양상도 다릅니다. 똑같이 전신에 퍼지는데 똑같이 습진인데 왜 이런 모양이 다르고 그죠? 양상이 다를까요? 그 이유를 알면 병의 실마리를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화폐상습진이 왜 전신에 발생을 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그 이유와 치료의 실마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진성 질환은 제가 네 가지로 분류하면 쉽게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습진, 그리고 접촉성 자극 피부염. 이 네 가지로 분류하면 대부분의 습진성 질환들은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국소 부위의 습진 같은 경우에도 이 네 가지로 포함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진단해보면 거의 다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외에 뭐 결절성 양진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아니면 이제 국소적으로 특이한 질환들이 존재하는데 그 비율은 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과 화폐상습진이 발생을 하는데 비슷하게 전신에 쫙 퍼집니다. 그런데 모양이 전혀 다르고 발생 부위도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그 병의 특징을 알 수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의 호발 부위로 한번 따져볼게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이제 성인형과 소아형이 있는데 두 양상이 전혀 다르죠. 소아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얼굴이나 몸에 막 생기는데 사실은 뚜렷한 패턴을 보이진 않고 그냥 얼굴, 가슴 이런데, 그다음 이런데 손목 같은 데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인형으로 가면 이제 접히는 부위에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이유를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이 많은 부위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습진과 알레르기가 결합된 질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만성 습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즉 열에 의해서 악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아형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악화될 때 소아의 특징은 뭐냐면 몸이 작다라는 거죠. 요만하잖아요. 그러면 아토피가 발생을 하면 그죠? 열이 특별한 부위에 많이 더 발생을 하는 패턴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몸이 작기 때문에 얼굴과 팔 사이의 거리가 뭐 그저 10cm, 1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열이 많고 어디는 열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생겼다가 가슴에 생겼다가 이런 데 생겼다가 아무 데나 다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아 습진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다 생기고 갑자기 전체적으로 퍼지고 전체적으로 낫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의 패턴이 특정한 부위에 더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몸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생아 습진에서 소아 습진으로 점점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점점점 몸이 커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죠? 중심부에서부터 멀어지는 데는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피부 온도가 낮겠죠. 그런데 접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소아에서 성인 아토피로 가게 되면 발생 부위가 그죠? 접히는 부위에 발생을 합니다. 이건 이유가 접히는 부위는 피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 잴 때도 겨드랑이에서 재는 이유는 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목 같은 데도 접히는 부위니까 온도가 높죠. 그리고 접히는 부위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죠. 혈관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만성 습진이 발생하기 좋은 열이라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그 열이 그죠? 접히는 부위에 더 높죠. 그래서 팔 내측, 목, 오금 부위, 그죠? 귀 같은데 이런 부위에 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 습진의 요소와 알레르기 요소 중에서 알레르기 요소입니다. 알레르기 요소는 우리 몸으로 침투를 하게 되겠죠. 알레르기가 침투하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표면으로 침투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호흡기로 침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위장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는 걸로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통로인데 그 중에서 먹는 것과 호흡기는 그죠? 몸의 분포랑 상관없이 전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피부에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죠? 피부가 얇은 부위로 들어오겠죠. 우리가 피부가 얇은 부위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피부가 얇은 부위는 그죠? 접히는 부위입니다. 관절 부위가 얇겠죠. 그래서 관절 부위 이런데 목 같은데 그죠? 팔 내치 그죠? 손목
그죠? 귀 같은데 접히는 부위, 이런 부위가 피부가 얇죠. 그러니까 흡수가 더 많이 되겠죠. 항원 물질들이 쉽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위가 어디냐면 점막 부위죠. 그래서 눈 주변에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눈이 얇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침범을 하는 알레르기 결막염 같이 눈에서도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니까 눈 주변으로 아토피가 흔히 생긴다 그랬죠. 귀도 얇으니까 귀 주변으로도 생기고, 그래서 아토피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 게 얼굴 병변이라고 했죠. 그러나 팔 같은 데는 접히는 부위를 중심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이 이유가 뭐냐면 항원 물질들이 쉽게 들어오니까 여기가 피부가 약하고 알레르기에 취약한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토피 비염은 가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려움에 의해서 긁습니다. 그래서 외상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쉽게 긁을 수 있는 부위가 더 많이 만성화되겠죠. 그게 바로 태선화라고 했죠. 그래서 많이 긁는 부위가 발생을 하는데 피부염이 심한 부위를 많이 긁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접히는 부위 같은 경우가 태선화가 많이 되고, 뒷목 같은 부위, 그죠? 긁기 편하죠. 그 다음 쇄골 부위, 이런 부위에도 긁기가 편한 부위가 많이 만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는 발생 부위가 아토피랑은 전혀 다릅니다. 전신에 막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심한 분들을 보면 아토피와 전혀 다른 부위에 발생을 하죠. 상대적으로 전혀 반대 부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는 접히는 부위에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근데 화폐상 습진은 반대로 펴지는 부위에 발생을 하죠. 신측 부위라고 하는데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팔 내측, 정강이 쪽, 그죠?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어깨, 여기에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위에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등 같은 데나 배 같은 데에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얼굴 부위에도 발생을 하죠. 그런데 전혀 아토피랑 겹치는 부위가 아닌 경우죠. 그래서 왜 그럼 이런 양상을 보이냐라는 얘기죠. 화폐상 습진의 특징은 첫 번째는 좌우 대칭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생기는 분은 거의 이쪽에도 생깁니다. 아토피도 물론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꼭 대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폐상 습진은 정말로 대칭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감염균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상 습진은 2차 감염이 잘 안 된다라고 했죠. 아토피는 전신에 발생을 하면 거의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는 그죠? 농가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도 상시적으로 황색포도당 구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화폐상 습진은 정말 심하고, 그래서 막 감염됐다라고, 그죠? 피부과 선생님들이 의심을 하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감염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 없는 분이 보면 감염됐으니까 항생제 먹으세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차 감염이 아닌 경우죠. 그리고 항원 물질도 관찰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토피는 항원 물질들이 많이 관찰되지만 화폐상 습진은 항원 항체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물집의 성분들을 보면 그저 혈장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호중구가 많이 관찰되고 대식세포가 관찰되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화폐상 습진의 진물 같은 경우는 혈장 성분이 혈관을 투과해서 피부로 갑자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혈장 습진이라고 그랬죠. 이상을 통해서 보면 화폐상 습진은 혈관 벽을 통과해서 혈장 성분이 피부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피층에서부터 시작해서 표피층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습진이기는 하지만 습진의 특징과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물이 하염없이 펑펑펑 쏟아지지만 각질층의 병변들이 잘 관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폐상 습진이 나을 때는 마치 일반적인 습진이 나올 때 가피가 형성이 되면서 각질이 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화폐상 습진은 얇게 가피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누덕누덕 딱지가 형성이 되죠. 그 두꺼운 가피가 형성이 되는데 그 양상이 표피층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굳어서 형성되는 그런 억지스러운 가피죠. 그래서 가피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표피층에서 형성되는 얇은 느낌의 각질이 아니라 두껍게 각질이 그래서 눌러붙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혈장 성분, 호중구 이런 것들과 각질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막 뭉쳐서 쌓이고 쌓인 그런 두꺼운 각질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형태의 각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체액순환 정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혈장 습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질환이지만 피부질환이 아닌 특징을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체액정체라고 하는 건 내과적으로 보면
부종과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장부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수수분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체액이 정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체액이 피부 표면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지하수와 같이 펑펑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막 무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지만 내과적인 질환에 굉장히 가까운 게 바로 화폐상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화폐상습증과 아토피는 전신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발병 양상이 아토피 표현 같은 게 습진의 경향성을 띠면서 알레르기가 결합된, 그래서 습진의 질환의 특징을 갖고 있고, 화폐상습증은 사실은 체액순환 정체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체액순환 정체란 내과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질환의 특징은 굉장히 적고 체액순환 정체란 내과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토피와 화폐상습증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드물게 발생을 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에 화폐상습증이 겹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화폐상습증이 있는데 아토피가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토피는 어렸을 때부터 신생아습진 단계에서도 생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토피를 갖고 있는데 체액순환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치 부종이 생기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부위에 화폐상습진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토피 부위에도 화폐상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폐상습진을 치료해주면서 동시에 아토피를 치료해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폐상습진이 있는데 아토피가 갑자기 생겼다라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